13일 뒤 서로 다른 꿈을 꾸면서 오늘도 동분서주 초단위로 움직이고 계시는 두 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목요일의 정치토론 여의도 펀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키워드 보고 오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여야 후보 정말 바쁘게 첫날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먼저 오늘 후보 단일화 이후에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에 첫 여론조사 결과 나온 게 있어서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이슈풀포를 통해서 깊이 있게 분석은 할 텐데 두 분께도 오늘 처음으로 나온 여론조사 결과라서 좀 간단한 총평을 좀 듣고 싶습니다. 먼저 지금 오차 범위 밖에서 현재 지지도가 이게 형성이 된 부분인데 앞서고 있는 쪽이나 좀 뒤처져 있는 쪽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 전재수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이기고 있는 쪽이 먼저. 그럴까요? 이번 선거는 사실 예정이 없던 선거지요. 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대한민국의 1수도와 제2의 수도. 그래서 여기에 지방정부 시장들이, 장관들이 성범죄로 인해서 치루어지는 선거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치르면 안 되는 선거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 세금이 823억인가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선거를 우리가 하게 됐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선거가 나왔었을 때 민주당 같은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기로 당헌 당규에 돼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후보를 내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정치 집단들의 지성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행위인 것인가라고 하는 국민적인 그 우려감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이 정부의 무능과 부패, 이러한 여러 가지 총체적인 부실들이 이제 선거라는 그 기능을 통해서 심판하고 견제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LH 사건을 비롯해서 여러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국민의 분노가 지금 현재 민심으로 표출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박영선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선거운동 시작하면서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선거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이제 13일 동안 뭔가 이게 반전의 계기를 반드시 마련할 것이다 이런 다짐을 보여줬는데 전재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선거를 떨어져 보기도 하고 또 당선돼 보기도 했는데 사실은 이제 선거를 좀 해보니까 처음부터 좀 앞서 나가는 것보다는 조금 뒤에 서가지고 좀 쫓아가는 예. 말하자면 추격의 맛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론조사는 오세훈 후보의 말하자면 단일화 효과가 예. 아마 극대화돼가지고 여론조사에 반영되는 측면이 있을 거고요. 그렇다 그래서 지금 선거 환경이 저희 민주당에 호락호락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분명히 어려운 선거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착실하게 준비를 했고 또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이미 서울시장 3번째 도전입니다. 그만큼 준비가 잘 돼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 막판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우리 성일종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원래는 예정이 없던 선거입니다. 인정합니다. 충분히 이제 부족할 수는 있어도 진심 있게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고 네. 또 재발 방지 대책이랄까 또 법 제도적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챙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러나 예정에 없었던 선거라 그래서 아무나 뽑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1년 2개월이 남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21대 국회에서 봐왔듯이 이 어려운 코로나 국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쟁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 주실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서울 시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열과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동안의 이제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두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많이 제기돼 왔던 상대방에서 제기해 왔던 의혹들, 특히 부동산 관련해서 박영순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도쿄 아파트를 얘기를 많이 거론이 됐었고요.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내곡동 땅 의혹을 많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 두 분께는 이 부분은 조금 차치하고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는 상황에서 다른 좀 선거 전략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고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또 수립해서 이행할지에 대한 것들을 좀 논의를 해보고 싶은데요. 토론을 해보고 싶은데 먼저 이제 민주당에서는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이른바 태극기 부대와 손잡은 극우 정치인 이런 선거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태극기 부대 세력. 이게 중도층을 좀 끌어안겠다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선거라는 과정이 말하자면 서울시장이 됐을 때 서울시장을 잘 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정책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과거 살아온 삶들을 검증을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 코로나 위기를 모든 국민들께서 다 겪고 있을 때 이 코로나 정부 코로나 방역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겨가면서 집회를 하고 또 광화문 광장에서 집회를 하면서 코로나가 확산되는 계기도 마련하고 또 우리 사회의 어떤 극단적 견해를 가지고서 극단적 발언들을 쭉 해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 집회에 참석을 해서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했다는 것은 그것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1,000만 서울 시민을 대표하는 분이 그야말로 이게 한 주먹도 안 되는 극우의 의견에 동조를 해가지고 연설을 하고 마이크를 잡았는지 굉장히 의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에게 서울시장 1,000만 서울 시민의 삶을 맡긴다는 것은 정말 이게 불안하고 정말로 이게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가 어떤 해명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과거에 극우 집회에 참여를 해서 마이크를 잡았던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책임 있는 해명을 언급을 하셨는데 성일종 의원께서는 어떤 생각하고 계십니까? 코로나가 왔었을 때에 집회한 게 아니고요. 코로나가 오기 이전에 집회에 나갔었겠지요. 네. 상황들이죠? 그래서 그걸 예. 정확하게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정치인이라고는 이게 어느 행사를 가든 간혹 마이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성격에 따라서 좀 조심하는 거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그럼 문재인 보유국이라고 얘기했던 박영선 후보는 강성 친문을 얻기 위한 그러면 국장가요? 선거 전략상 쓸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또 토착외구라고 하면서 죽창 들고 싸우자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는데 그 토착외구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 도쿄에 아파트를 샀단 말이죠. 예, 도쿄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범 기업이 진 거예요. 또 일본에 주식도 샀어요. 그러면 일본에 맥주 한 병만 사 먹어도 토착 외구라고 그랬는데 그럼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균형 있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전광훈 목사님께서 박영선 의원님을 야당 대표로 세우자고 연설하시면서 여기에 박 대표님 오셨었거든요.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 그러면 SNS에 그렇습니다. 거네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도 그러면 박영선 후보가 극우 대표인가요? 그래서 선거 때가 됐기 때문에 여러 이 표에 되는 그런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예. 과연 이런 것들이 표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 후보들이 나왔으니까 중도에 있는 자기 진영은 어차피 양쪽에 분화될 수밖에 없으니까 중도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소구력 있고 또 이번 선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사적 의미 또 정치적인 의미가 어떻게 있는 것인지 왜 이러한 선거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구하고 이해하는 후보가 전 오히려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 여론조사 전문가들마다 샤이 보수라는 말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른바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그게 밝히지는 않으면서 그 표심이 결국 선거의 판세를 좌우하게 될, 승패를 좌우하게 될 그런 세력들을 샤이 보수라고 많이 칭했는데 이번에는 샤이 진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사실 진보의 성향을 밝히지 않으면서 이 실제 투표장에 가서는 진보 성향의 정당을 찍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좀 기대를 걸고 있다라는 얘기들도 여권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데 좀 실체가 있는 얘기입니까? 저도 이제 샤이 보수라는 이야기는 좀 들어봤었는데 샤이 진보는 좀 이제 좀 어색한 감이 있죠. 네. 물론 이제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뭐 평가를 하실 수도 있을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샤이 진보가 얼마나 투표장에 가느냐 이것보다는 이것이 이제 공휴일이 아닌 날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거든요. 그래서 샤이 진보가 얼마나 나갔느냐, 또 샤이 보수가 또 얼마나 뭐 나갔느냐 이런 이제 접근보다는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이제 관건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는 이제 사전 투표가 없었던 적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제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 4월 2, 3일 날 양일간에 거쳐서 있기 때문에 이전에 치러졌던 재보궐선거보다는 투표율이 상당히 높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본투표하는 날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는 사회 진보가 얼마나 나가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네.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께서 투표장에 얼마나 나가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했던 얘기죠. 샤이 보수가 안 나온다. 네. 탄핵을 받았을 때 그 탄핵 자체에 대해서 부끄러워서 투표장에 지금 뭐 말은 안 하고 있는 잠재적인 보수가 한 5% 정도 이렇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많이 하고 그랬었지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없었던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치진 결과로서 않았다. 그렇습니다. 예. 표출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성범죄로 치루어지는 이 부끄러운 선거가 됐고 또 이 정부에 대한 무능과 부패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능이 있다가 보니까 이 샤이의 진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자기 진영 사람들한테 꼭 나오시라고는 전략적 메시지거든요. 예. 그렇지만 저희가 실패를 해봤잖아요. 지금 이 상황이 불리한 거에 대한 또 그러한 그 형국에 대해서 선거 전국에 대해서 불리한 전국에 대한 이 시그널을 지지층한테 주는 거라고 보여지고 저희도 그 옛날 그렇게 주었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 경험으로 봤었을 때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그 샤이 보수나 샤이 이 진보는 없었다. 그래서 이게 과연 그 전략적으로 맞는가?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민주당에서요. 최근에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SNS를 통해서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언급을 하고 그것들이 이제 박영선 후보에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게 회자가 되고 또 올라오니까 오늘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박영선 후보의 생각을 좀 존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입장 굉장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 고민스러운 포인트가 아닐까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선거 때가 되면 보통 이제 후보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예. 예를 들면 후보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후보의 힘을 빠지게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일들이 이제 간혹 있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이제 무슨 의도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서울시장 후보는 박영선 후보고 그렇다면은 이제 박영선 후보의 이야기가 더 많이 좀 언론에 보도되고 예. 박영선 후보의 정책이 좀 더 많이 좀 알려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임종석 실장이 했던 이야기가 뭐 다른 뭐 의미가 있는 건 아닐 겁니다. 네. 뭐 있는 그대로 이제 선거 국면이니까 한번 그렇게 평가를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냐. 아마 이런 측면에서 좋은 의도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든 선거는 후보 중심으로 후보의 입을 통해서 그리고 후보의 말이 더 많이 유권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변에 계신 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재수 의원도 박영선 후보의 입장,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안철수 대표 얘기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총장에 나타나서 이제 뭐 열심히 선거운동 돕겠다라는 하면서 박수도 많이 받는 모습들 봤는데 오늘 뭐 선거운동 유세하는데
특히 김종인 위원장이 어제는 이제 공석이었는데 오늘 같은 자리에 한 무대에서 있어서 굉장히 정치권에서 관심이 많이 갔습니다. 두 분 사이의 관계가 그동안에 그리 좋지는 않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돼 있어서 지금은 좀 화학적인 결합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의 갈등의 소지는 이제 다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큰 갈등은 없습니다. 어제 김종인 대표께서 광주를 다녀오셨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정이 안 맞았었고 김종인 대표는 안철수 대표를 정치인으로서 또 김종인 대표께서 정치인으로서 평가하시는 정치적 감각을 그대로 저는 표현하시는 거로 봐져요. 예.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누구든 힘들을 다 모아야지요. 또 우리 당을 대표하고 계신 대표시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든 그 누구든 전 다 손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그 응집된 힘으로 이번에 선거를 승리로 이끄시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오셨는데 그거는 안철수라고 하는 정치인을 김종인 정치인이 보면서 평가했었던 그런 그 기준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 한 말씀만 제가 덧붙일까요? 그 부산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예, 제가 일전에 언론에 이제 나가서 네. 이제 후보 단일화 되기 전이죠. 안철수 후보와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가 드린 말씀과 김종인 위원장의 말씀이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지난 10년 동안 안철수 후보가 이제 새 정치 깃발을 들고 우리 정치권에 들어왔는데 예. 끊임없이 구태 정치하는 모습을 보여줘 왔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김종인 대표께서 안철수 후보를 얼마나 많이 겪어봤겠습니까? 그런 만큼 저희 당도 이제 안철수 후보를 겪을 만큼 다 겪어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두고 아마 안철수 후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예. 불효화음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요? 뭐 우리 전 의원님이 또 겪어보셨고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 제가 또 굳이 뭐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요. 하여튼 네. 정치인들은 자기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얘기할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부산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부산은 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일찌감치 맞상대로 정해져서 각각의 이제 새몰이에 나선 상황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박형준 후보가 비교적 우위를 꽤 오랜 시간 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전재수 의원은 지금 부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선거운동을 또 하다가 이제 올라오셨기 때문에 선거구도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특별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부산시장 선거의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가급적이면은 요 방송에 나와서도 서울시장 선거 이야기 말고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했으면 했는데 뭐 연합뉴스 TV가 뭐 전국 방송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은 좀 뒤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추격하는 맛이 있습니다. 네. 이거 잘 우려내가지고 막판에 역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니까 오늘부터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선거가 본격화되니까 이 박형준 후보와 관련된 의혹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네. 예를 들면 부산에 있는 언론인이든 또는 부산 시민들이든 간에 LCT에 박형준 후보가 살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근데 이제 LCT에 살고 있는 게 밝혀지니까 부인이 아들에게 정상적인 매매를 했다, 정상적인 매입을 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입시 비리 문제도 지금 처음에는 응시한 적이 없다 그러다가 요즘은 또 핵심은 청탁 여부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바꾸고 또 재산 신고를 또 누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땅은 재산 신고를 하는데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은 네. 또 재산에서 빼버리고 오히려 땅값보다 훨씬 비싼 건물로 지금 나와 있던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지 않습니까? 네. 부산 시민들이 잘 몰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에 아주 중요한 해양수산부를 해체를 시켜버리고 또 동남권 관문공항을 또 유명무실화 시켜버리고 백지화 시켜버리고 이런 것들이 부산 시민들에게 좀 알려지면서 상당히 이제 좀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작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막판에 역전이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서일정 의원님께서 조금 이제 제가 부산에 선거를 맡고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신다면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부산이 지난 25년 동안 엄청나게 위축돼 있고 추락을 해왔습니다.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그야말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 가덕신공항인데, 근데 가덕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이게 모든 게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법이 통과가 되고 나면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고 예산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당선이 되면 국민의힘의 가장 강력한 정치 기반은 대구 경북입니다. 예. 대구 경북 의원들이 전부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부산시장에 당선되면 예. 가덕신공항 완전히 물거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선거에서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부산시장 선거만큼은 1년 2개월 안에 가덕신공항에 말하자면 돌이킬 수 없는 강력한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1년 2개월의 부산시장 잔여 임기만큼은 김영춘 후보에게 좀 맡겨주십사 하는 네. 이런 호소의 말씀을 예. 부산 시민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에 원래- 이제 작심 발언을 하셨는데 네, 원래 예. 지고 있으면 전 의원님처럼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네, 급하고 그래서 뒤집어야 되니까. 제가 그래서 진행자 입장에서 이제 양해를 해주셔서 성 의원께 고맙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부산시장 선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우선 오거돈 시장 때문에 이루어지는 선거 아닌가요? 성범죄자입니다. 근데 이 성범죄자의 변호인이 선대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러니까 성범죄자를 다 옹호하는 세력들이 지금 가 있어요. 이 회개하고 사죄하는 게 아니고, 과연 이걸 우리 부산 시민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고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요? 또 법원까지 나서가지고 이 공판을 연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까지 하고 있는 이런 사태를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LCT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아픈 가족사는 좀 덮는 게 좋습니다. 지금 우리 박 후보가 앞서고 있는데 박 후보가 재혼하셨잖아요. 지금 아들, 딸 얘기하는데 박 후보하고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전 남편과 지금 재혼한 박 후보의 부인 사이에서 났었던 아들, 딸이 LCT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 아닌가요? 박 후보가 돈을 주어서 그런 아파트를 해줬다든가 뭐 했다고 한다면 도덕적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저는 그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전 그 부부 사이에서 이 아드님과 따님을 두셨는데 그 분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의 영역까지 박 후보가 마치 그분의 친부인 것처럼 이게 선거에서 이렇게 포장되는 것은 좀 올바른 자세가 아니고 잘 판단을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예. 또 아까 힘이 있을 때 뭐 했는가, 이명박 정부 때 힘이 있는 자리에 있었는데 뭐 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정무수석을 했지요. 정무수석이 경제 문제 뭐 이런 걸 관여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우리 힘 있는 김영춘 후보는 이 정권 잘 나갈 때 어땠습니까? 왜 그 당시에 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뭐 하셨습니까? 권력 잡으셨는데 가덕도 공항 아무것도 안 하다가 선거 앞에 놓고 와가지고 가덕도 공항을 또 하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한다면 바로 박 후보를 비난하기 전에 이 정권부터 먼저 되돌아보시고 반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사실관계 때문에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김영춘 선거 캠프에 그 오거돈 변호인이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지 않냐 이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지적을 하셨죠? 네. 그거는 이제 사실과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 3월 17일 18일 경에 이제 그 박영선 후보 캠프에서 말하자면 이제 고민정 의원 등등 해서 세 분이 이제 캠프를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여기 변호인들이 예. 이거 우리가 이제 선대위원장을 맡는 게 부적절하겠다. 그 뉴스를 보고서 네. 그리고 이미 그러니까 보름도 더 됐죠. 그 전에 이미 스스로 사퇴를 했다라는 말을. 공동선대위원장은 맡았지만 지금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리를 그래서 내려놨다. 스스로 예. 사퇴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LCT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서일정 의원님께서 내용을 아주 꼼꼼하게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저희가 지금 아픈 가정사를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선거는 이제 부산시장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네. 거칠 수밖에 없는 검증 과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 가정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LCT 아파트 두 채를
그 아들, 딸 두 분이 2015년도 10월 28일 날 같은 날입니다. 예. 그것도 17층, 18층 그 3호 라인을 그 같은 날에 말하자면 매입을 합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하늘에서 이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적을 것 같아요. 뿐만 네. 아니라 박형준 후보께서 계속해서 말을 바꿔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 과정을 거쳤다 그래놓고 알고 봤더니 아들한테 샀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들한테 산 그것이 매물로 내놨는데 잘 안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어머니가 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국토부에 실거래가 등재 시스템이 다 있습니다. 들어가면 전부 공개돼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 2020년 1월부터 4월 사이에 실거래가를 보면요. 프리미엄이 그 아파트보다도 입지가 안 좋은 아파트의 프리미엄 또 분양가가 낮은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적게는 2억 5천에서 많게는 3억 5천까지 붙어 있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명이 전부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박형준 후보가 거짓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러 재판이라든지 또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이미 이 구속이 돼 있는 이용복 회장과 관련된 진술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이 박형준 후보가 지금 없습니다. 그냥 똘똘똘똘 말아가지고 네. 아픈 가정사다.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너무 하셨어요. 너무 하셨어. 예. 그래, 오늘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게 아니습니까? 어제 이제 언론 보도에 나왔는데 이 아들이 또 최초 분양권자인데 또 이 전매를 통해서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네. 해명이 어떠냐면요. 우연히 아들이 길을 가다가 그 LCT 아파트 앞에서 중개인을 만나가지고 복비도 없이 LCT 분양권을 샀다. 예. 또 우연히 LCT 예. 아파트 17층, 18층 3호 라인 두 개를 계약하게 됐다. 우연히 28억 원에 달하는 미술품을 말하자면 LCT에 납품을 하게 됐다. 네. 우연히 기장에 있는 땅 위에 있는 건물을 재산 신고에 누락, 그것도 10억이 넘습니다. 누락을 했다. 또 우연히 국회 레스토랑을 말하자면 지인이 위탁 운영을 하게 됐다. 재산 신고 그것도 우연히 누락을 했다. 그러니까 이 박형준 후보는 전재수 의원이 이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우연이라는 일이 너무 많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이 선거 끝나고 또 다 문제가 됩니다. 예. 1년 2개월밖에 부산시장은 못 하는데 맨날 검찰 수사받고 경찰 수사받고 재판받고 이러다가 1년 2개월을 부산시장 하면서 다 흘려보낼 겁니까? 네. 부산 시민들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라도 그리고 온전히 부산시장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선거 기간 중에 이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박형준 후보께서 시민들께 자료를 공개를 하고 시민들께 검증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확한 팩트가 없이 뭐 의혹 이러잖아요. 이제 급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게 가정사에 관련되어 있고 특히 이 아드님이 박형준 후보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지요. 단지 어머님하고 재혼해서 살고 있는 그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인데 박 후보가 예를 들어서 증여를 했는데 세금을 안 냈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팩트가 있다고 한다면은 아마 공격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부분 전체를 가지고 지금 의혹으로 하는 것은 선거적으로 결코 전 유리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제 재량을 넘어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김영춘 후보는 뭐 힘 있는 여당 그리고 박형준 후보는 정권 심판을 내세워서 이제 첫날 유세에 들어갔는데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연 그런 의혹들 지금 제기됐던 것들이 시민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 그것이 결국 또 표심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토론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